지금 제일 핫한 영화죠.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주변에서 가장 핫하게 열광하는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제 주변에서는. 근데 점점 말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어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난 별로였는데, 난 재미가 없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점점 말이 없어져. 이게 뭐냐면 이제 포모라는 말 다 아시죠? 요즘에는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약간 나만 소외당하는 것 같은 그 공포심이라는 단어가 지금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나 포모 느껴 이렇게. 다 재밌어 하는데 나만 재미가 없었다 할 때 그 소외당하는 공포심이 큽니다. 이쯤 되면은 급기야는 나 사실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그닥이었는데 되게 좋았던 척을 하는 사람도 등장하기 시작할 정도거든요. 왜 당신이 그 영화가 그렇게 재미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설명할 수만 있어도 포모가 많이 사라지거든요. 내가 느끼는 감정을 말로 설명할 수 있을 때 사람은 두려움이나 불안감에서 좀 벗어날 수 있어요.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갖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많은 부분 불안정한 감각이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저는 되게 좋았기 때문에, 거의 올해의 영화였기 때문에 저처럼 좋았던 분들은 동질감 느끼려고 영상 보시면 되고, 난 사실 별로였는데 어디 가서 말을 못하고 있어, 외롭다, 나 어디 가서 얘기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왜 그렇게 느끼셨을지에 대해서 제가 안심시켜드리기 위해서 정리해온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자, 현재 이 영화 로튼 토마토 96%, 미친 숫자입니다. 메타크리틱 95점. 자, 여러분들 로튼 토마토, 메타크리틱 정확히는 모르셔도 이제 영화 얘기 나오면은 맨날 나오는 지수죠. 가장 익숙하다는 건 뭐냐면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신빙성이 생겨버린 자료라는 뜻이죠. 대부분의 매체에서 참고하는 지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평가 매체는요, 점수가 후해지는 게 불가능합니다.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할 때 제 웹툰은 닥터 프로스트는 늘 9.9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조회수가 아주 높지 않다는 얘기예요. 조회수가 되게 높잖아요. 1위, 2위, 3위 하잖아요. 9.9 절대 못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사람이 많이 들어가면 평균에서 가운데로 가니까 극단적으로 좋은 점수가 가운데로 온다고요. 근데 이 영화가 지금 메타크리틱 95점을 했잖아요. 메타크리틱 90점 이상이 진짜 드뭅니다. 그러니까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던 작품 쫙 모아놓고 지금 이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보다 메타크리틱 점수가 높은 게 뭐가 있냐면 대부, 문라이트, 기생충, 이런 작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평가가 엄청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익숙한 이름이죠. 우리 이동진 기자님, 박평식 기자님, 이런 분들, 이 영화 전문가들은 막 좀 난리도 아니에요. 뭐 호평 일색이야. 이러면 이제 점점 더 나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별로였는데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이제 입국탓을 하는 거지. 포모가 오는 거죠. 나 영화할못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일단 이 영화의 장르는 액션, 코미디, 블랙 코미디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 작품을 되게 재미있게 본 사람들도 이 영화가 왜 블랙 코미디지? 왜 웃기지?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블랙 코미디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야. 말도 안 되는 사건이야. 너무 과장된 장면들이 막 보여줘. 사람들이 막 그걸 보고서 저런 사람이 어딨어 그래놓고 생각해보니까 실제 현실도 그렇네? 이러면 이제 거기서 웃긴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런 톤 앤 매너로 블랙 코미디로 받아들여지는 게 돈룩업 같은 영화죠.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도 진짜 다양한 집단들을 사실은 까고 있는, 희화화시키고 있는데 되게 은근슬쩍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그런 느낌 때문에 모두까기 블랙 코미디라 불리는 게 있어요. 무조건 감동 얘기를 해야 됩니다. 폴 토마스 앤더슨, 줄여서 이제 PTA라 그래요. PTA. PTA라 부르면 좀 더 뭔가 영화를 좀 잘 아는 것처럼 보이는 느낌 때문에 저도 PTA라고 부를게요. 그 욕망 무시할 수 없어. PTA, 폴 토마스 앤더슨은 진짜 대표적인 전형적인 천재 감독으로 인지돼 있어요. 진짜 옛날부터 영화 키드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막 영화 광이어가지고 막 다큐멘터리 찍고 막 그러거든요. 학생 때부터. 그러다가 이제 뉴욕 대학교 영화학과를 갑니다. 영화를 하는 사람들에게 뉴욕대 영화학과 어떤 곳입니까? 마틴 스콜세지 나왔고요. 우디 앨런 나왔고요. 올리버 스톤, 스파이크 리, 뭐죠? 완전 명문. 완전 명문이거든요. 거기에 갑니다. 왜? 영화 키드, 영화 천재니까. 그리고 이틀 만에 자퇴하죠. 왜 자퇴했냐? 폴 토마스 앤더슨의 세대가 정확히 가장 왕성하게 작품을 감상하던 나이대에 터미네이터 2를 얻어맞은 세대예요. 터미네이터 2의 수혜를 정면으로 받은 세대거든요. 근데 이 PTA가 뉴욕대 영화과 가가지고 이제 수업 딱 들어가는데 교수가 제일 먼저 한 말 이렇게 그래요. 야, 터미네이터 2 같은 스토리 쓸 사람은 나가. 여기 그런데 아니야. 거기 빡쳐가지고 자퇴합니다. 왜냐면은 폴 토마스 앤더슨이 제임스 카메론이나 터미네이터 2의 광팬이기 때문에 열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뒤쪽에서도 좀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PTA의 팬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의 태도나 관점도 있거든요. 엄청 열려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많은 예술 영화 감독들, 소위 되게 거장들 이런 분들 중에는 요즘에 마블 영화나 히어로 무비가 판을 치고 있잖아요. 정말 많잖아요. 범람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느낌의 말을 하는 건 익숙하시죠. 조심조심 말씀하시지만. 근데 PTA는 어떤 식이냐면은 우리 가족 마블 좋아하는데 야 코로나가 극장 다 망가뜨렸는데 스파이더맨이 살린 거야 우리 이런 식의 사람이에요. 이런 현상은 좋은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창작자에게 있어서 이런 태도가 정답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의 태도가 오답이라고 느끼지도 않는데 PTA 같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 창작자의 결과물이 보통 제 취향이긴 했었어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할 거긴 한데 그렇다고 다른 걸 무시하거나 내려치지는 않아. 이런 태도라 그래야 되나? 이게 이제 창작하는 사람한테는 진짜 좋은 영향을 주는 사고 체계거든요. 왜냐면은 그런 식으로 감상을 하면 이 안에서 섞여가지고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요즘에 나의 취향을 높이거나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범주나 다른 취향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을 가끔 보는데 폴 토마스 앤더슨 같은 사람들은 달라요. 이미 홀로 고고하기 때문에 이미 본인이 좋아하는 걸 본인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교수의 그 말을 듣자마자 터미네이터 2가 뭐 어때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시하네. 저런 사람이 여기서 가르칠 수 있나? 이러면서 이제 관둔 거죠. 근데 이제 이틀 만에 자퇴했잖아요. 등록금 환불 기간이거든요. 바로 자퇴했으니까 등록금을 환불 받아가지고 그걸로 단편 영화 찍을 준비를 했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실제로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결국은 이 폴 토마스 앤더슨은 현장에서 영화의 기초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 스타일을 보면 마틴 스콜세지, 로버트 알트만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영화인들의 영화인이에요. 웹툰 작가들 중에도 있어요. 대중적인 인지도에 비해 작가들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해. 작가들의 작가 취급받는 사람들은 매출 잘 나오는 작가 되게 부러워하고요. 매출 잘 나오는 작가들은 작가들의 작가 엄청 부러워하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마틴 스콜세지, 로버트 알트만 이런 이 거장들의 영향을 엄청 받아요.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사람이. 무협으로 치면 느낌이 폴 토마스 앤더슨은 완전 명문 정파의 후예. 쿠엔틴 타란티노 보면은 완전 마도 사파 같잖아요. 완전 사파 마도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폴 토마스 앤더슨은 약간 남궁세가 화산파? 완전 명문 정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그냥 개인적인 느낌인데.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요걸 이해해야 오늘 할 얘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부기나이트, 매그놀리아, 펀치 드렁크 러브, 데어 윌 비 블러드 이 작품들의 공통점. 폴 토마스 앤더슨의 영화다 말고 걸작으로 인정받죠. 전공자나 영화인이거나 나 영화 마니아다. 이런 사람들, 특히 영자랄 취급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환장합니다. 진짜 좋아합니다. 그리고 흥행에 실패했어요. 펀치 드렁크 러브, 칸 영화제 감독상, 데어 윌 비 블러드, 베를린 영화제 은곰상, 마스터, 베니스 은사자상. 그러니까 폴 토마스 앤더슨은 유럽 3대 영화제 감독상을 다 받은 겁니다. 이거 미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근데 이 작품들 중에서 데어 윌 비 블러드 이후 영화들이 다 흥행에는 실패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오늘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폴 토마스 앤더슨이라는 감독은 정확하게 전문적 평론하고 대중적 흥행이 마찰면에 정확히 위치하는 사람이에요. 낚시가 됐든 골프가 됐든 악기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거를 깊게 파고드는 사람들의 눈에만 보이는 게 언제나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반면에 그냥 편하게 나는 뭐 굳이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즐겼는데도 그냥 느끼는 재미라는 것도 분명히 있죠. 이건 사실 우열의 문제가 아닌데 사람들은 은근히 이걸 우열로 놓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어요. 사실은 이건 창작자의 의도나 창작자가 원하는 방향의 문제거든요. 스타일의 문제거든요. 남들 다 했던 건 안 하고 싶고 내가 이미 해봤던 것도 좀 다르게 해보고 싶고 이쪽으로 마음이 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마음의 관심이 다른 데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내 걸 보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임스 카메론. 그냥 그 사람은 널 만족시키고만 말겠다 이게 보이잖아요. 저는 이제 보통 거장이 되면 이 두 가지의 방향성이 한 지점에서 만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소위 고전이라는 게 탄생한다고 믿는 쪽이에요, 저는. 무슨 말이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볼 때도 너무 재밌었어. 근데 내가 나이가 들고 시야가 넓어지고 아는 게 늘어날수록 계속 새로운 게 보이는 거. 그게 고전이잖아요. 나는 어벤져스 영화 좋아합니다. 마블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을 볼 때하고 나는 뭐 짐 자무시, 폴 토마스 앤더슨, 뭐 아피차포 미라세타쿤 좋아하죠. 이런 거는 살짝 미묘하게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우월감을 느끼죠. 당연히 우월감 느낍니다. 왜? 내 눈엔 보이는데 남들은 못 보니까. 선민의식 갖기 너무 좋거든요, 이게. 전형적으로 이게 진짜로 잘하는 집을 못 가봐서 그래 심리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본능이긴 한데 당연히 그런 말 들으면 사람들은 배알이 꼴립니다. 미워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전혀 그런 우월감이 없고 아주 그 호의로 가득해서 요거 당신들에게도 먹여드리고 싶어요 라는 그런 평론가들의 전문성도 같이 싸잡혀서 미움받는 현상이 가끔 있죠.
실제로 우리의 PTA는 아카데미상 못 받았어요. 한 번도. 노미네이트는 되게 많이 됐는데 유럽에서는 상을 싹 쓸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미국과 유럽의 영화상의 느낌 차이가 있어요. 아카데미는 당연히 작품성을 보지만 흥행성도 보거든요. 근데 유럽상은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보기 잘 만들었어? 그럼 그냥 상 주는 거야. 왜냐면 이게 PTA가 영화가 조금씩 난해해진다는 평을 받았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과정에서 마음이 이쪽으로 간 거야. 왜? 마틴 스콜세지, 로버트 할트만 보고 자랐으면 이걸 이렇게 찍을 수가 있다니. 영화의 가능성은 무궁하구나 이거 아는 거기 때문에 뭔가를 더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럼 자기 의도대로 관객들한테 어디 가서 이런 건 못 드셔보셨죠? 라는 쾌감을 주고 싶은 게 보여요. 그런데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처음 나오고 이 작품들 평을 보시면은 폴 토마스 앤더슨 작품들 중에서 가장 대중적이다, 신난다 이런 식이니까 사람들이 그래? 이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영화평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영화 고관여층이죠. 영화가 인생의 사랑이었던 분들이잖아요. 소위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이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정도면 폴 토마스 앤더슨 필모 중에서 진짜 대중적이야 라고 싶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말 듣고 나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한번 봐야겠다. 나도 한번 거장 소리 듣는 거 좀 볼까? 봤는데 난 왜 별로지? 이러면 이제 포모가 오는 거예요. 이 영화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한 단체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프렌치 75. 보통 이제 정부나 나라나 이런 공권력이 하는 짓이 마음에 영 안 들면은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을 하지 않습니까? 뭐 누구는 데모를 하기도 하고 누구는 피켓 시위를 하기도 하고 이게 옛날 한국에서도 이제 학생 운동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프렌치 75 여기는 뭐다? 완전 개화끈한 단체, 무장혁명 단체예요. 뭐죠? 화약이 많아요. 일단 가가지고 총 쏘고 일단 가가지고 폭탄 설치하는 애들이야. 주로 뭘 하냐면은 이 작품에서 제일 많이 보여지는 거는 억류된 불법 이민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을 구출해서 도망가게 해주는 그런 걸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많은 걸 합니다. 정부가 하는 건 다 싫은 거야. 요거 영화 보고 오신 분들 중에도 왜 프렌치 75죠? 이름의 유래가 뭐죠? 그런 분도 있어요. 저는 술을 좋아하니까. 프렌치 75는 칵테일 이름입니다.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칵테일인데 당시 1차 세계대전이었기 때문에 프랑스가 독일군하고 싸우고 있었는데 독일군의 진격을 제일 잘 막아냈던 프랑스군의 주력 무기가 뭐였냐면은 1897년식 75mm 아포예요. 그러니까 프렌치 75는 그 당시 프랑스군의 제일 아픈 무기. 정부하고 싸우는 무장단체에 걸맞는 이름이죠. 왜? 또 프랑스 특산물 뭐예요? 혁명이잖아요, 혁명. 당연히 이런 조직에서는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골고루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리더가 있을 거고, 브레인 역할, 공명 역할 한 사람, 군사가 있을 거고, 행동대장, 제일 또라이, 치고 나가는 사람 있을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주인공 밥 퍼거슨은 누구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죠. 극 중에서는 주로 이제 게토팻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요 사람이 바로 이 프렌치 75의 폭탄 전문가입니다. 폭발 전문가. 설정상 되게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 조직 안에서의 사람들은 전쟁 영웅 취급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연인이 바로 프렌치 75의 행동대장 퍼피디아 비버리 힐스입니다. 재밌는 게 퍼피디아가 스페인어로 배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어를 아는 사람은 너무 신경 쓰이는 거야. 딱 등장했는데 안녕하세요 김배반입니다 이러는 거야. 김배반? 언제 배반하지 이 사람? 스페인어권 관객들은 되게 어떻게 봤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등장하자마자 알 거 아니야. 배신한다. 이 인물이 이 김배반 선생님이 진짜 또라이입니다. 혁명가라고는 하지만 행동대장이잖아요. 사실상 정서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굉장히 충동적이고 파괴적이고 그리고 성도착이 있어요. 이게 왜곡된 성욕이 있어. 성집착.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성씨가 비버리 힐스죠. 이 작품이 블랙 코미디라는 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거의 대부분의 인물들은 모순을 갖고 있어요. 보통 이런 좌파 운동, 극좌파 운동, 무장혁명 단체 이런 사람들은 주로 좀 가난하고 시스템에 소외받고 이랬을 것 같잖아요. 자, 여기 김배반 선생님, 퍼피디아 비버리 힐즈, 성이 비버리 힐즈잖아요. 실제로 이 부분은요, 되게 안정적이고 화목한 집안의 딸입니다. 대부분 약간 이런 아이러니가 있어요. 우리 밥 퍼거슨 레오나르도 선생님하고 우리 퍼피디아 연인입니다. 한 명은 폭탄 전문가, 한 명은 행동대장 또라이. 지금 이 프렌치 75가 어떤 미션을 수행 중이냐면은 캘리포니아에 불법 이민자 수용소가 있어요. 이곳이 어디냐? 이민자들을 잡아다가 구금하는 곳이에요. 제대로 된 설비도 없고 바닥에서 누워 자고 있고 막. 이곳이 MKU라는 집단이 관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를 습격을 해서 이민자들을 구출시키고 이 MKU 놈들한테 엿을 매기자. 이게 지금 이 작품의 초반부에 등장하는 프렌치 75의 미션이에요. MKU, Mankind United. 뭐죠? 하나 된 인류란 뜻이야. 근데 하는 일은 뭐죠? 이민자 구금. 이게 엄청 웃긴 포인트거든요.
하나된 인류라는 이름을 해놓고 사람들 잡아다 집어쳐놓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거 보신 분들도 군사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군복을 입고 있고 사실은 경찰입니다. 얘네. 경찰 조직이고 뭐 연방 정부가 아니라 그냥 그 주정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지원을 받는 경찰 조직 정도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이것도 미국의 경찰 조직이 지금 테러와의 전쟁 이후에 거의 군사 수준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강경하게. 그거를 담아낸 이미지가 좀 있어요. 감독이. 이 MKU 우리 하나된 인류의 대빵이 누구냐? 바로 숀 펜이 연기한 록조입니다. 록조. 숀 펜 연기 미쳤습니다, 진짜. 이 주요 인물들 모두 다 여러분들 다음에 또 보실 경우가 있으면은 첫 등장부터 한번 보세요. 첫 등장부터 걸음걸이만으로 이 인물들의 분위기를 설명을 다 해버립니다. 이게 진짜 미친 연기라는 뜻인데 이 록조, 숀 펜은 서 있는 자세하고 걷는 자세만 가지고도 약간 골반을 이상하게 튕기면서 걸어요. 그리고 서 있을 때 어깨하고 목을 보면은 이 인물의 경직된 정신병자성을 보여줘요. 진짜 이상해 보이거든요. 아무튼 이제 이 프렌치 75는 MKU의 엿을 매기는 이 과정에서 제가 아까 우리 김배반 선생님, 펄피디아, 밥 퍼거슨의 연인 이 사람이 약간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록조 대령이라고 하죠. 록조를 붙잡으면서 그냥 붙잡아가지고 일어나 손들어 그러면 되는데 성적으로 모멸감을 주고 학대 같은 걸 해요. 그럼 사람들은 펄피디아 이상하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록조 더 이상함. 여기에 꽂힙니다. 그래서 펄피디아한테 정신병적 집착을 갖게 돼요. 사랑하게 돼. 그러니까 또라이 대 또라이가 만난 거지. 이제 첫 번째 미션을 끝낸 거잖아요. 이 이후에도 이 프렌치 75가 다양한 테러를 하면서 무장투쟁을 하거든요. 계속 이 주 정부, 연방 정부에게 엿을 매기면서 폭발시키고 이 과정에서 우리 집착맨 록조가 우리 김배반 씨 퍼피디아를 뒤쫓습니다. 좋아하니까. 근데 두 사람 다 문제가 심각한 인간이잖아요. 록조의 협박 때문에 퍼피디아가 같이 자요. 근데 보면은 말만 협박과 집착이지 서로가 서로를 자기 성 도착증 해소를 위해서 이용하고 있어. 그게 보여요. 처음부터. 보면서 뭐야 얘네. 세상을 바꾸는 혁명군인데 정신병자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의 주인공 밥 퍼거슨하고 우리 퍼피디아 비버리 힐즈 연인 관계잖아요. 둘은 지금 결혼인지 사실혼인지 모르지만 같이 사는 중인데 김배반 씨는 지금 록조랑 같이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퍼피디아가 임신을 합니다. 이 아이의 아빠는 밥 퍼거슨일까요? 록조일까요? 이후에 아이가 태어나요. 샬린이라는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나는데 우리 디카프리오 게토펫 밥 퍼거슨은 딸을 엄청 아낍니다. 애지중지해요. 막 열심히 잘 키우는데 우리 김배반 퍼피디아 씨 산후 우울증 바로 걸립니다. 그리고 불안정한 정서 때문에 내 남편은 나보다 딸을 더 사랑해. 그러면서 딸을 질투해요. 결국은 집을 나갑니다. 왜? 나는 계속 혁명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잡히거든요. 근데 뭐 하다 잡히냐면은 은행 강도를 하다 잡혀요. 그러니까 지금 감독은 이런 혁명단체, 세상을 바꾸겠다 이런 것도 같이 까고 있는 게 활동 자금을 위해, 테러 자금을 위해 그냥 범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격 활동가 집단도 풍자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미 무력화된 은행 경비원을 펄피디아가 죽이거든요. 이러면 가중처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잡히니까 몇십 년이냐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김배반을 사랑하는 게 누구죠? 집착남 록조. 록조는 경찰 조직의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살살 꼬십니다.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 내가 너 증인보호 프로그램 걸어가지고 빼줄게. 대신에 프렌치 75의 멤버들 위치 다 불어. 여기서 이제 김배반 씨 드디어 배반을 합니다. 보면서 드디어 김배반이 배반했다 이게 나오는 거야. 록조가 요 정보 가지고 프렌치 75를 완전 탈탈 털어요. 싹 밀어버립니다. 거의 조직이 괴멸 직전까지 가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 조직의 브레인이 머리가 진짜 좋습니다. 능력이 너무 좋아요. 몇몇 중요한 인물들을 싹 다 도망을 시키는데 우리의 밥 퍼거슨하고 우리 어린 애기 샬린 요 둘도 이때 이 브레인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도주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아마 가상의 지명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실제로 있는 곳이면 댓글 달아주세요. 박탄크로스라는 지역에서 밥 퍼거슨과 어린 딸 샬린은 몰래 숨어서 살게 됩니다. 이 집착남 록조가 이때 프렌치 75를 싹 밀어버렸잖아요. 이 공로로 훈장을 받거든요. 이 훈장 이름이 베드포드 포레스트 훈장이에요. 이것도 빵 터졌어. 누군지 아세요? 네이선 베드포드 포레스트 KKK가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제로는 이런 훈장은 없죠. 풍자한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이완용 훈장 이렇게 주는 그런 느낌인 거야. 이래서 블랙 코미디인 거지. 그래서 이게 블랙 코미디는 스탠드업 코미디 같이 문화권이나 언어권의 영향이 되게 커요. 그냥 보면서 자연스럽게 알아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웃겼을까 이게. 참고로 이때 퍼피디아 김배반 선생님은요, 요 밀고한 대가로 안전가옥에서 갇혀 살다가 록조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탈출을 합니다. 어디 멀리 가버려요.
미국과 멕시코 국경으로 가버려서 영화에서 아웃돼요. 이름값하고 끝났어. 마지막 부분에 편지로만 다시 등장을 하고 이제 16년이 흘러서 박탄 크루스의 밥 퍼거슨 부녀 16년 후 현재. 자, 밥 퍼거슨은 전직 혁명가잖아요. 겸 범죄자고 겸 수배자. 얼마나 조심조심 살겠어요. 지금은 완전히 술하고 마약에 쪄들어가지고 그냥 왕년의 폭탄 전문가, 지금은 그냥 반페인 아저씨거든요. 딸은 샬린, 놀라우리만치 잘 컸습니다. 가짜 이름 윌라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살고 있는데 건강하고요, 밝고요, 가라데 배우고 있고요,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고요, 사춘기긴 하지만 너무 잘 컸어. 근데 엄마가 없죠. 지금 아빠는 적골이죠. 왕년에 데모하고 다니는 사람이고, 근데 지금 사춘기잖아요.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심지어 지금 아빠가 약간 반편집증 상태예요. 보통 이렇게 왕년의 능력자였지만 현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아저씨, 이런 설정 되게 많잖아요. 테이큰도 있고 이퀄라이저도 있고 우리 원빈의 아저씨도 있고. 이런 영화들 공통점 뭐죠? 자, 잠시 후에 빨리 각성해서 한바탕 해줘. 다 그걸 기대하잖아요. 이 영화는 전혀 다르게 갑니다. 자, 그 사이에 우리 MKU 하나된 인류의 록조 선생은요, 아주 승승장구합니다. 열심히 반이민자 활동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과 멕시코의 그 국경 지역을 관할해서 계속 잡아들이면서 승질을 막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한 집단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지독한 극우주의 백인 남성 우월주의 단체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 미국 사회의 최상위 계층들끼리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클럽이자 비밀 결사, KKK단 같은 거야. 근데 여기가 이제 록조 같은 인물이 보기에는 너무 들어가고 싶은 거야. 꿈의 직장. 아, 저기 들어가서 같이 있고 싶다. 너무 그런 거지. 근데 왜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인지 아세요? 일단 좀 우스꽝스러운 이름이라서 웃긴 것도 있지만, 요 멤버들이 성 니콜라스를 숭배한다는 설정이거든요. 근데 성 니콜라스가 라틴어로 상투스 니콜라우스고요, 네덜란드어로 산테클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성 니콜라스가 산타클로스의 모티브거든요. 그러니까 성 니콜라스를 숭배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이라고 이름을 짓고 백인 극우주의 인종차별 단체가 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성 니콜라스는 지금의 터키 지역 출신이거든요. 백인이 아니라는 설이 있죠. 그러니까 성 니콜라스 성인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약자를 돕는 걸로 유명한데, 그를 기리는 모임이 모여가지고 마지막 인사를 뭐 하는지 아세요? 헤일 세인트 닉. 이게 약간 헤일 하이드라, 히틀러 인사 이런 느낌이잖아요. 조폭이 착하게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전부 이 디테일에는 다 웃긴 거야 너무. 아무튼 록조는 너무 들어가고 싶다,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 이런 상황인데 드디어 록조에게 기회가 와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극우주의, 백인, 남성 우월주의 이 집단에서 보기에 록조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성실하게 인종차별 해봤고요, 이민자들 성실하게 잡아 가뒀고, 거기다가 백인이고 남성이고 경찰이잖아요. 나쁘지 않은 거야. 면접을 봅시다 해가지고 이 면접 과정에서 아주 상세하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얘기했죠. 다른 인종 완전 철저하게 무시한다고. 이런 질문을 해요. 다른 인종의 이성과 성적 관계를 가진 적이 있냐? 그 순간 연기가 끝내죠. 지금까지는 예, 아닙니다. 그중 한순간 아니요. 뭐야? 당황한 거야. 당연히 잡아떼는데 머릿속으로는 바로 김배반 스쳐 지나가는 거야. 펄피리아. 거기다가 딸까지 낳은 거 알고 있어요, 록조는. 만약에 그 딸이 자기 친자라면 어떡해? 만약에 내 딸이면 어떡해? 면접 탈락 위기죠, 지금. 이 증거를 인멸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반티 큐라는 현상금 사냥꾼, 이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인물인데 약간 살이 붙은 스티븐 시걸 같은 생기신 분이거든요. 이분을 고용을 해가지고 밥 퍼거슨의 딸 윌라 찾아내, 잡아와 해서 납치합니다. 결국 이 스토리를 짧게 요약하잖아요. 왕년의 능력자인 현실의 반페인의 딸이 납치되었다. 이거 뭐죠? 아까 얘기했죠. 테이큰, 이퀄라이저, 아저씨 비슷하고. 요런 플롯인데 이 영화는 완전히 다른 보법으로 갑니다. 자, 이제 밥 퍼거슨이 다시 자기 딸 찾아야 되잖아요. 과거에 프렌치 75대의 동료들을 어떻게든 다시 접선을 해가지고 윌라를 구출하려고 진짜 고생하면서 고군분투를 하는 내용입니다. 줄거리는 여기까지만 얘기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줄거리가 재밌죠. 재미가 없을 수가 없는 플롯 구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만으로 딱 플롯을 떠내면 대중적으로 흥행한 영화들의 플롯 중에 되게 많아요. 근데 이야기를 즐기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욕망은 뭐냐면 다른 삶을 체험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주인공을 통해서. 실제 우리의 삶은요, 내 삶은 진짜 판타스틱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보통은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해야 되는 걸 많이 하고요, 원하는 체험보다는 원하지 않는 체험을 훨씬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생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야기를 볼 때만큼은 나 매력적인 사람 된 것 같고, 나 강력해진 것 같고, 나 관심 받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되게 멋진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다른 삶을 체험하는 거죠. 근데 뭘 통해서? 주인공을 통해서. 무슨 말이냐? 아주 많은 숫자의 이야기 소비자들은요, 주인공한테 마음을 주고 주인공한테 동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 주인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체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인간의 삶을 때로는 직접 체험하듯이 느끼고 때로는 응원하듯이, 구경하듯이, 관전하듯이 몰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주인공이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대중적인 작품에는요, 주인공의 원칙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주인공이라는 거는 내가 올라탈 아바타니까. 그럼 그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멋진 사람이면 좋겠죠. 적어도 멋져지거나. 근데 이 영화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던 이 주인공의 원칙들을 분명한 목적을 갖고 전부 다 깨버렸어요. 주인공은 욕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욕망은 적절한 수준의 장애물에 의해서 방해받고 저지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란 고난이 이야기엔 필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이란 고통이 왜 필요하냐? 주인공이 성장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주인공이 그 고난이란 고통을 극복하는 걸 볼 때 내가 극복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란 말이죠. 이 과정에서 주인공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죠? 활약입니다. 활약. 남의 도움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조력자들이 있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자기 힘으로 극복을 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야기의 초반부엔 우연히 허락되지만 이야기의 결말은 반드시 필연이어야 된다. 제가 한 말이지만 멋있죠, 되게. 만약에 이야기의 결말부에 문제가 우연히 해결됐다? 다른 사람에 의해 해결됐다? 이거는 잘못하면은요, 독자나 관객을 엄청 빡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무력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밥 퍼거슨 볼까요? 아까 말했듯이 주요 등장인물들이 첫 등장할 때 걸음걸이만으로 캐릭터 설명을 엄청 잘하거든요. 밥 퍼거슨 주인공은요, 첫 등장 때부터 구르막 끌고 헐레벌떡 막 뛰어오거든요. 원빈 아저씨 같이 안 걸어와요. 막 장보고 버스 놓칠까봐 뛰어가는 사람같이 뛰어오거든. 설정상 능력자로 보이는 걸음이 아니에요. 나는 이때부터 약간 예감을 했어요. 이 영화 테이큰이 아닐 수도 있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부터 약간 쎄해요. 왜냐면 내가 올라탈 주인공인데 걸음걸이가 왜 저러지 이러면서. 자, 16년 후 현재의 시점에 밥 퍼거슨 망가져 있죠. 보통은 현재의 주인공이 망가져 있는 건 용인이 됩니다. 왜? 그래야지 왕년의 능력을 다시 보여줄 때 멋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밥 퍼거슨은요, 작품 끝날 때까지 이 상태입니다. 딸 윌라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 센세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베니시오 델 토로. 너무 좋아. 이 센세를 만나가지고 막 윌라 찾으러 뛸 때도 가라데 도장에서 밖에 경찰이 지나가는데 멋있게 은폐하는 게 아니라 달려가다 그냥 철푸덕 엎어지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몸개그처럼 액션을 한다는 거야. 그 와중에 왕년의 능력자잖아요. 그럼 탁탁탁 뭐 해가지고 옛날 동료를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폰 충전기 있어? 폰 충전해야 돼. 이거를 계속 얘기해. 여기 폰 충전기 어디 있어? 이러면서 폰 충전을 못 해가지고 활약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의도적으로 멋이라는 걸 다 뺍니다. 그리고 과거의 동료들 드디어 폰 충전했어. 꽂아가지고 과거의 동료들하고 접선을 해야 돼요. 근데 암구호를 까먹었어요. 화를 내. 나 누군지 알아? 내가 낸데. 야, 그냥 좀 말해주면 안 되냐? 너무 멋이 없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결국 이 센세의 도움으로 지붕을 통해서 탈출을 하거든요. 지붕에서 도망가는데 주인공 밥 퍼거슨을 탈출시켜주는 동료들은 저 앞에서 막 파쿠르 하듯이 막 지붕 뛰어넘고 막 그래요. 쫓아가다가 지붕에서 떨어져. 그래가지고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은 보면서 뭔가 계속 답답한 거야, 지금. 결국엔 어찌어찌 용감한 비버 자매회라는 수녀원까지 가서 내 딸 윌라 멀리서 확인을 해요. 이 조준경으로. 걔 잡혀서 차에 태워가지고 가는 걸 봐요. 거기서 테이크님 어때요? 원샷 원킬이잖아요. 밥 퍼거슨 빵! 빗 맞고 총알 세례 받아가지고 숨어. 이러면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여기가 중요합니다. 주인공의 목적은요, 윌라 구출이죠. 그럼 윌라는 밥 퍼거슨에 의해서 구출됐나? 아닙니다. 마지막에 진짜 멋있는 캘리포니아의 구비구비 길에서 현상금 사냥꾼, 아까 얘기했던 아반테 큐, 우리 살찐 스티븐 시걸 선생님의 도움이 좀 있긴 했지만 아무튼 결국 윌라가 스스로 자기를 추격하는 사람을 죽이고요, 스스로 자기를 구해요. 밥 퍼거슨은 그럼 뭐랄까요? 스스로 윌라가 자기를 구해내고 나서 뒤늦게 도착해요. 이게 사실 알고 보면은 폴 토마스 앤더슨이 의도적으로 주인공한테서 주인공이 했어야 될 역할을 다 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주인공에게 이입을 해서 주인공의 매력, 능력, 활약, 요거를 대리 체험하는 것이 좋았던 다수의 사람들, 대중적인 스토리에 익숙하고 그게 취향인 사람들, 나는 주인공한테 몰입해서 활약하는 걸 대리 체험하고 싶었어, 이게 니즈인 사람들, 그걸 위해 이야기를 보는 사람들은 이 작품을 보면서 어땠겠어요? 답답하고 고구마 먹은 것 같고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밥 퍼거슨, 디카프리오한테 이입한 나에게 자잘한 좌절을 안겨주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혹시 두 분은 원칙과 법칙의 차이를 대충 아시나요? 법칙은 예외가 있으면 안 되죠. 법칙은 수학 같은 거예요. 예외가 있으면 정답이 있어요. 그럼 원칙은 뭘까요? 이 원칙이라는 말의 아름다운 점이 뭐냐면 원리를 이해한 사람들은 깰 수 있다는 게 아름다운 점이거든요. 다만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어서 깰 때 잘 돌아간다. 의미는 효과가 있다. 요게 되게 중요한데 스토리텔링의 세계는 법칙의 세계가 아니라 원칙의 세계예요. 보통들 누구나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고 원리가 있어서 그 원칙을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장들은 명확한 이유를 갖고 원칙을 깹니다. 그렇다면 우리 폴 토마스 앤더슨은 뭐가 의도였을까? 바로 그 무력감이 있어요. 주인공한테 이입시켜놓고 무력감을 주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고군분투를 하긴 하는데 실제로 내가 뭔가를 제대로 해냈다는 느낌은 없는 그런 무력감. 자, 봅시다. 이게 오늘 영상의 주제인데요. 이 작품의 제목은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잖아요. 끝없이 반복되는 싸움과 투쟁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윌라 기준에서 이 전 세대, 앞 세대인 아빠 세대, 밥 퍼거슨, 김배반 선생님, 프렌즈 75 이쪽은 나름대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대의를 위해서 세상을 바꾼다고 혁명한다는 그 겉모습이나 대의 뒤에는 인간적인 결격 사유들, 미성숙한 내면 세계, 그리고 뒤틀려버린 개인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가득했거든요. 인간은 원래 나약한 존재니까. 결국 그래서 세상을 제대로 바꿨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 전 세대, 밥 퍼거슨 세대는 실패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폴 토마스 앤더슨이 전 세대들에 대해서 너넨 실패자라고 얘기를 하냐? 그렇진 않아요. 뭔가를 시도했었고 계속 싸웠고 무엇보다도 이런 절망적인 이 퍽드업된 상황에서 윌라라는 딸을 너무 괜찮게 키워냈잖아요. 밥 퍼거슨, 윌라의 아버지 세대는 끝없이 뭔가를 위해서 고군분투했었다. 그 꼴이 좀 우스꽝스러울 수는 있는데 그 삶을 부정할 수는 없어 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주인공성 다 빼가지고 얻어줬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밥 퍼거슨의 주인공성을 다 빼서 윌라한테 전부 다 줬어요. 윌라 입장에서 볼까요? 피해자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갑자기 누가 나를 납치해가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아빠 세대가 잘못한 건데 누가 나를 납치해가. 날 죽일라 그래. 근데 이 윌라는 끝까지 저항합니다. 눈 살아있고요. 마지막 순간에 결국 자기의 기지를 발휘해서 쫓아오는 사람 어떻게든 조지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거든요. 무슨 말이야? 주인공이 했어야 되는 것이 윌라 다 했죠. 심지어 멋있게 그렸어. 매력적으로. 폴 토마스 앤더슨이라는 거장은 작품을 만들 때 세상을 유심히 봐요. 창작자 원래 그래요. 이 영화를 만들면서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를 유심히 봤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그 거장의 눈에 비친 이 세상이 어땠을까? 현재의 세계를 저는 두 개의 키워드로 요약하면 분열하고 극단이거든요. 극단화되고 있고 분열돼 있어요. 요런 세계를 만약에 보여주고 싶은 작가라면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될까? 지금 이 폴 토마스 앤더슨 입장에 제가 빙의를 해볼게요. 지금 이 세계는 엉망이야. 그 원인은 앞 세대한테 있어. 윌라의 세대는 자신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결과를 고스란히 떠안았어. 다음 세대한테 야 사실 니네가 이제 주인공이야. 그러면서 앞 세대에 속한 자기 자신. 폴 토마스 앤더슨도 이제 전 세대잖아요. 그 앞 세대에 미안함을 담아서 말을 건네는 게 느껴져요. 윌라한테. 동시에 그 앞 세대를 단순히 되게 실패한 세대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고군분투를 하고 애썼었지. 그런 세대였지라는 존중도 묻혀놨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한테 니네가 정말 멋지고 그레타 툰베리 같은 사람들 떠오르잖아요. 너네는 아마도 우리보다 잘할 거야 라는 그런 태도에 그렇다고 전 세대 니네 애썼어. 잘하지 못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묻혀놨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모친 김배반 씨로부터 편지를 받거든요. 그 편지의 내용은 나와요.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다. 아마도 너는 더 잘할 거야. 스포일러지만 결과적으로 윌라는 록조의 딸이었습니다. 실제로 밥 퍼거슨의 딸이 아니었어요.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 밥 퍼거슨이 뒤늦게 헐레벌떡 오잖아요. 이 윌라가 자기 아빠가 록종인지 알았잖아요. 근데 밥 퍼거슨 상관없어.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한 우리 아빠야. 그러면서 이제 껴안고 가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 제목의 의미는 좀 아주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싸움은 다음 세대에도 이어질 텐데 세대를 거쳐서 이어져가는 연대, 유지, 뜻 이거는 혈연이라는 그런 하찮은 것 따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이 영화의 마지막에. 자, 이동진님 제가 참 경애하는 이동진님 별 4.5점 주셨고 뭐라고 한 줄 평을 하셨냐면 시대가 요구하는 영화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신랄하고 장대하게 다 들어가 있죠. 무슨 말이야?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이야기 맞죠? 이 시대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니까. 근데 폴 토마스 앤더슨만의 방식으로 했죠. 그걸 위해서 대중적인 스토리텔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주인공의 원칙이라는 거를요 의도를 갖고 그냥 부셔버린 거예요. 제일 위험한 짓이거든요 이게.
거기다가 자기 스타일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영화를 알수록 많이 보인다라는 체험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열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자기도 인식은 못했지만 주인공의 원칙, 주인공성이라는 게 제일 중요했던 다수의 관람객들에게는 이게 가닿지 못한 거예요. 그럼 이 작품을 보고선 재미가 없었던 사람은 어떻게 되냐? 사실 결론은 어떻게 할 필요가 없다긴 해요. 그냥 나는 이야기를 볼 때 어떤 부분을 제일 중시하는구나, 어떤 게 나에게 제일 중요하구나 라는 걸 느끼고 그거를 설명할 언어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되게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나 이거 재미없는데 나는 영화를 못인가로 퉁쳐버리니까. 그럼에도 가끔 내가 되게 좋아하는 멋진 분들은 아니야, 나 주인공의 원칙 중요한 사람인 거 알겠어. 그래도 이런 작품도 남들처럼 나도 즐겨보고 싶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 행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한 제안이라면 뭐 정석은 가급적 많이 보면서 스트라이크 존을 넓히는 거예요. 가급적 다양한 작품들이 내 마음에 와서 꽂힐 수 있게 이게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바쁘면 콘텐츠 감상해서 실패하는 거 싫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는 좀 이게 어려울 수 있죠. 나는 그럴 때 이제 저희 전공생이나 학생들한테 뭘 제안하냐면 이게 의도를 가지고 원칙을 깬 작품 주로 거장들 많고 주로 흥행 실패하기도 하지만 주로 영화인들에게 사랑받아요. 이런 작품을 보면은 특히 그 결과물이 좀 멋지게 나온 걸 보면은 저는 그 감독이랑 대화를 나눈 기분이 들거든요. 지금 이 감독은 요 세계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얘기를 제가 좀 엿들은 기분이 들어요. 그런 걸 느끼면 이 작품을 조금 더 완상한 기분도 들고 그래서 재미없었을 때 여러분들 내가 어떤 부분이 지금 뭔가 재미가 없지?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감독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스토리 캠프 같은 데 와서 영상 보면서 해설도 좀 듣고 그러면은 점점 이제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지적 쾌감이라는 보너스가 따라올 수 있죠. 근데 거듭 말합니다. 그게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안 그래도 돼요. 왜? 이야기의 제1원칙, 행복하기 위해 보는 것이다. 행복하기 위해 일부러 의도된 고통을 선택하는 게 이야기고 행복하기 위해 의도된 고난과 고민을 주는 게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행하기 위해 이야기를 보는 것 같으면 안 그러셔도 돼요. 자, 여담을 좀 보너스로 음악 미쳤습니다. 진짜 좋아요. 조니 그린우드죠. 라디오헤드의 기타리스트죠. 데어 윌 비 블러드 이후부터 이제 폴 토마스 앤더슨의 단짝 뮤지션인데 왜 음악이 좋을 수밖에 없겠어요. 라디오헤드의 기타리스트니까. 그러니까 진짜 좋아요. 음악. 제가 제일 인상 깊게 좋았던 장면 하나를 꼽으라면 마지막 차 추격신. 이 센세라는 캐릭터 그 사람이 막 파도를 생각해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여기가 캘리포니아에 되게 유명한 파도같이 굽이치는 도로예요. 내려와 있으면은 위가 안 보이고요, 올라와 있으면 아래가 안 보여요. 그거 보면서 연출 미쳤다. 보통 차 추격신이면 빠르고 경쾌하고 막 다이내믹해야 되죠. 차 추격신의 중요한 덕목은 긴박감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차가 있고요, 한 대가 내려가면 한 대가 올라오고 한 대가 내려가면 한 대 올라옵니다. 난 이걸 보면서 그냥 시선 서스펜스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막 쫓고 있는데 뒤를 보고 있어. 근데 안 보여. 근데 그 뒤에서는 쫓고 있는 거 보여. 근데 내가 내려가면 올라가면 안 보이고 내려가면 저기 올라가고 있어. 자동차 추격신의 제일 중요한 서스펜스. 서로가 서로를 인지했을까? 잡힐까? 잡을까? 이 감정은 고스란히 주는데 되게 정적으로.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알면 좋은 부분이라는 거죠. 야, 이걸 이렇게 찍었어? 이러면서. 그걸 이용해서 윌라가 스스로를 구하죠. 그거는 스포일러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최근에 가장 핫한 영화 폴 토마스 앤더슨 PTA 선생님의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입니다. 이쯤 되면은 왜 주인공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로 했는지 아시겠죠? 주인공성을 다 뺐어요, 의도적으로. 근데 배우도 슈퍼스타가 아니면 어떻죠? 기대도 안 하게 되고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블러핑이에요. 설정은 왕년의 폭발 전문가잖아요. 전쟁 영웅이잖아. 그럼 마지막 순간까지 한 건 해주겠지? 라는 기대를 갖게 되거든요. 이건 그래서 슈퍼스타가 필요했고 디카프리오 정도가 필요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영화를 재밌게 보신 분들은 이 영상으로 다시 한번 또 반가워해 주시길 바라고요. 재미가 없었던 분들이 보면서 자기의 마음을 설명할 어휘를 몇 개 좀 집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감상회는 여기까지.